네,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2일차 스마트 오퍼레이션 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스마트 제조와 3D 프린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제 발표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조성근 상무님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층 제조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에서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조성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적층 제조 기술, 즉 3D 프린팅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상무님 오늘 발표에서 그럼 시청자분들이 특히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3D 프린팅 하면 많은 분들이 프로토 샘플 제작 쪽에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제 AM이라는 의미가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입니다. 하나의 제조업 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특히 한국 시장이나 외국 시장 전체 보시면 AM 2.0, 즉 적신제조 2.0이라 해서 프로토 샘플보다는 양산 제품 쪽으로 또 툴링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제품에 맞게 재료도 점점 변화되고 있고요. 다양한 재료로 그리고 제작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적신제조 2.0에 맞게 양산 제품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성근 상무님의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신제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처럼 요 그림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전 EQXX라는 전기차 모델입니다. 그 안에 적용된 시트들이 거의 다 저희 폴리젯 방식을 이용해서 양산품이 아닌 3D 프린팅을 적용한 시트를 이용했고요. 바로 이 부분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대표 모델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3D 프린팅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조 가죽에 돌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3D 프린터로 적층된 형상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3D 프린터는 기존 CNC 가공인 대비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적용할 수 있는 재료도 일반 플라스틱이나 액상수지, 모래, 석재, 금속, 음식류,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재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3D 모델링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을 3D 프린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재료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3D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어떤 형상이든 아무리 복잡한 형상이더라도 3D 프린터로 한 층씩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초보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장비를 이용해서 동일한 품질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이라면 CNC 가공에 비해서 치수 정밀도가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CNC 가공은 직접 공구를 통해서 절삭하는데 저희는 비접촉으로 압출을 하든 아니면 레이저로 가공하든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사용하는 재료도 장비 공급사에서 대부분 재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재료 위주로 저희가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CNC 가공에 비해서 재료가 좀 다양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상도나 정밀도가 점점 우수해지고 있고요. 또 3D 프린팅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료의 비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료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지고 거기에 맞게 재료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의 ASTM에서 구분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FDM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델 재료와 소프트 재료가 있고요. 각각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압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걸 보시면은 맨 끝단에 필라멘트를 감아 놓은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헤드에 넣어서 용융한 다음에 압출로 이제 적층 쌓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요것처럼 모델의 재료와 서포트 재료가 번갈아 가면서 쌓아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왼쪽에 항아리 보시면 빨간색 되어 있는 게 파란색의 항아리가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서포트입니다. 이 서포트를 동시에 출력하고요. 나중에 출력이 다 끝난 다음에는 손을 떼낼 수도 있지만 물에 넣어서 좀 쉽게 서포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폴리젯 방식인데요. 이건 일반 종이 그 프린터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종이 잉크젯 방식이요. 그래서 액상 재료를 헤드를 통해서 각각 그 색상도 섞을 수 있고 분사하면 섞을 수 있고 재료도 딱딱한 재료와 부드러운 재료를 같이 분사하면서 쇼 경도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지금은 거의 풀 컬러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색깔과 느낌까지 다 완벽하게 포토 샘플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재료를 넣고요. 위에 출력할 때 한 층씩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이 프린터 같이 노즐을 통해서 액상 재료를 분사하고요. 양쪽에 있는 UV 램프를 통해서 바로 경화시켜주고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볼 수가 있고요. An ultraviolet light attached to the printhead simultaneously cures the material as it is printed. Once a cross-section is complete, the build platform is lowered slightly to make room for the next layer. As the part is built, support material is added to give supplemental strength to fine structures and down-facing surfaces.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떼내는데요. 밑에 약간 이제 하얀 부분, 이 부분이 서포트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재료는 물로 씻어낼 수도 있고 지금 나온 기술은 물에 녹는 재료도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적층 제조 분야에서 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직선으로 오래를 보면은요,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시제품 제작은 이미 그래프가 이미 좀 완만하게 성숙 단계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적층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툴링인데요. 지금 픽스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성숙 단계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위에는 최종 제품, 엔드 파트로 쓰는 것은 이제 시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층제도 2.0도 툴링과 최종 엔드 제품의 그쪽 시장의 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미네소타와 이제 이스라엘 레호봇에 본사가 두 군데 있고요. 실제 등록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년 이상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간단히 보시면은 2021년 홀로스 리포트에도 보시면은 각 메이커 중에서는 13.5%로 저희 회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로 판매된 고객을 보시면은요, 자동차나 아니면 항공 우주, 디펜스 쪽, 아니면 일반 산업 쪽이나 헬스케어 쪽 보시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좀 유명한 큰 회사들은 거의 다 저희 장비를 쓰고 계신 고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저희 회사 스토리인데요. 저희 FDM을 처음 개발한 스카크롬프께서 1988년도에 처음 FDM을 개발했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94년도에 스트라타시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1998년도에 오브젯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두 회사가 2012년도에 합병합니다. 그래서 FDM 방식은 주로 산업기계 쪽이나 자동차, 로봇 쪽에 좀 집중화 되어 있었고요. 오브젯은 디자인 쪽에, 컬러 쪽에 맞춰 있어서 두 회사가 서로 시너지를 위해서 2012년 합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기술밖에 없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오리진이라고 DLP 회사를 저희가 인수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영국의 RPS라고 하는 SLA 방식의 회사를 인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파우더 방식 회사도 같이 인수하여서 지금은 저희는 금속 프린터 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폴리머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폴리머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술은 저희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뿐만이 아니라 아마 코베스토로 많이 아실 겁니다. 유럽에 있는 그 액상 그 재료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도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인수하여서 장비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고객분들에게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앞에 저희 5가지 라인업을 다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폴리젯과 SLA 방식은 사실은 액상 재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요. 특히 왼쪽에 있는 폴리젯 방식은 멀티 재료, 또 멀티 컬러가 다 구현됩니다. 또 SLA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런 프로토타입 제조에 가장 적합하고요. 가운데 있는 FDM 방식은 프로토 샘플뿐만 아니라 지그앤 픽스처, 툴링 쪽에 적합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파우더 방식과 DLP 방식은 저희가
양산 제품에 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실제 생활에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재료 활용하기 때문에 엔드 파트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방식에 따른 기술을 잠깐 보면은요. 사실은 맨 위쪽에 있는 거는 생산 개수입니다. 그래서 10개까지는 폴리젯과 SLA 방식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FDM 방식도. 근데 1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제작의 속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옆에 보시는 그 파우더 방식, 사프 방식과 그 DLP P3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표면 조도에 대해서는 광경화성 액상제로 쓰고 있는 폴리젯이나 SL, P3가 면 조도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의 기능성을 보면은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동일한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FDM 방식과 사프 그리고 DLP 방식이 어떤 제품의 기능성에는 가장 우수하고요. 하지만 제품의 재료의 종류를 보면은 사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많이 쓰이는 것은 나일론 11, 나일론 12, PP, 또 이제 고무 재료, 이제 그런 재료로 한정됐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료의 단가를 봤을 때는 파우더 방식인 사프 방식과 P3 방식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사프 방식과 P3가 양산에 맞는 장비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그 파란색은 프로토에 적합한 장비, 오른쪽의 녹색은 양산에 적합한 장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컨셉 모델링이나 기능성,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컨셉 모델링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젯 방식이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투명이나 고무 재료, 칼라 재료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하나의 그 개발 단계인데요. 처음 오브제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료 한 가지 재료만 적용하였죠. 그러다가 커넥스2로 되면서 두 개의 재료를 분사하면서 섞을 수 있고요. 다음에 3개의 재료, 지금은 7개 재료를 동시 분사해서 섞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풀 칼라가 가능하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고무 재질로 해서 부드러운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력할 수가 있죠. 자, 또한 칼라 쪽에는 그 팬텀 인증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란색이라 하면 그 사람마다 다 파란색의 색깔 다 다르죠. 그래서 장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따라서 동일한 색깔을 얻기 위해 저희가 그 팬텀 그 남발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팬텀으로부터 인증받은 3D 프린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패키징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나 이제 립스틱 그런 것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또 이제 용기는 좀 표면이 좀 광택이 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한 제품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어요. So it really does enhance the project overall. With the ultra clear material that we have, it means that we can replicate glass. Full color 3D printing has really impacted the speed of how we work in design. 예, 보신 것처럼 어떤 풀 컬러 그리고 투명에 대한 니즈. 그래서 지금 보신 코드팩이라는 회사는 스페인 회사입니다. 스페인의 그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고객 맞춤형 제품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형이 나오기 전까지 CF 만드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금형을 만드는 한 6주간 걸렸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24시간 이내에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화장품 용이다 보니까 투명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투명 제품도 같은 동일 장비에서 칼라뿐만 아니라 투명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른쪽 밑에 보이는 이제 매니큐어 용기 그리고 향수병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병 이런 디자인까지 다 볼 수가 있고 색깔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레이블 및 용기 이런 텍스처까지도 동시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의료 쪽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의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만 된다면 안에 장기 모양이나 이런 혈관이나 이런 뼈 모양까지 동시에 3D 프린팅 출력을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자동차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미니 사례인데요. 미니 그 자동차 옆을 보면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이드 스커트리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고객의 니즈에 맞게 내 이름을 쓰든 내가 원하는 문양을 넣든 이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쪽에 그
그 칵핏을 보면은 요것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다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사이드 스커틀 이외에도 뒤에 주유구 뚜껑에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주문하게 되면 차를 출고할 때 거기 세팅해서 주는 하나의 양산 제품으로 적용한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BMW 사례인데요. BMW 이제 그 뒤에 후미등입니다. 후미등을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거의 실제 제품과 동일한, 그러니까 사출품으로 좀 구현하기 어려운 제품도 3D 프린터로 바로 구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작년에 출시되어 있는데요. 폴젯 방식을 이용해서 패브릭스입니다. 실제 기계에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패브릭을 깔고 그 위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패션 쪽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패브릭 위에 출력을 하고 출력된 액상 재료가 패브릭에 흡수가 되면서 그 위에 적층으로 쌓아 올라가는 건데요. 뭐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는 금방 흡수가 되고 어떤 재료는 잘 흡수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금방 흡수가 되는 재료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면서 저희가 광경화성이기 때문에 UV 램프로 바로 경화시켜서 적층 올라가면서 이렇게 원형의 물방울 모양의 3D 프린팅을 출력한 이제 그러한 형상이 되겠죠.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장비 위에 패브릭을 깔고 그 위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출력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는 제품들이 다 블록블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옷이 접히기 위해서 일부러 블록블록 나눠서 쉽게 접히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한 겁니다. 예, 보신 것처럼 실제 출력한 다음에 당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용을 해도 옷으로 입을 수 있는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고온의 온도에서 빨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저희가 검증이 되었고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직접 착용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쉬 되어 있고요. 천뿐만 아니라 메쉬 위에도 출력이 가능하시죠. 요거는 패션쇼의 사례입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패션쇼에 적용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도 옷에 출력하였고, 이것은 출력한 다음에 옷을 직접 꿰맨 거죠. 꿰매서 옷을 만든 이제 그런 사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바뀔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가죽 위에 출력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3D 프린팅 한 다음에 직접 다 꿰매어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례 되겠고요. 이건 청바지에 굉장히 컬러풀하게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태리의 그 딜론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장비를 4대를 구축해서 일반 그 메이커에 만들어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그 돌체앤 가바나라는 메이커 쪽에 이제 공급했는데요. 요 후드 가격이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굉장히 좀 고가로 한정판으로 판매된 그런 사례 되겠고요. 이건 신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퀸인데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뒷굽 쪽에 이 부분이 3D 프린트로 출력해서 바로 적용한, 그래서 실제로 좀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벤츠의 그 비전 EQXX에 적용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도어 쪽에, 도어 내피 쪽에 이제 3D 프린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트 모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FD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웨이 사례인데요. 실제 어떤 커피 메이커를 만들기 전에 금형이 나오기 전에 프로토 단계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커서 뒤에 사진 보신 것처럼 왼쪽에 있는 작은 장비로 하다가 큰 장비로 적용하여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자동차 쪽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밑에 왼쪽 보시면은 자동차 인테이크 그 형상이 있죠.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토 샘플뿐만 아니라 실제 자동차에 장착해서 테스트까지 가능한 이런 형상이고요. 실제 재료는 나일론 12 CF에 카본 35%짜리 적용해서 좀 강성을 높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3D 프린터 장비 메이커에서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1번으로 보시는 뭐 프리퍼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기존에 그 재료를 너무나 생산 잘하고 있는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밸리데이티드라는 재료를 저희 스트라토스에서도 이제 같이 고객에게 공급해주는 좀 그 문을 좀 많이 연 그 이외에 3번 보시면은요, 완전 오픈 머티리얼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어떤 재료라도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나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페이지. 네. 시스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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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재료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객의 니즈가 점점 다양한 재료에 대한 니즈가 생겼죠. 그래서 스트라토시스에서는 직접 그 출시하는 재료를 프리퍼드 재료라 하고요. 저희가 협업 관계에 있는 재료 메이커와 관련되어 있는 재료는 밸리데이트라 재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 출시가 되었고, 향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재료에도 저희 장비에 쓸 수 있게 오픈 머티리얼 라이센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재료를 쓸 수 있게 저희가 조건을 바꿀 수 있게 그 조건을 열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라이센스가 판매가 올해부터 될 계획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다양한 메이커에서 저희 그 밸리데이트 재료로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재료들은 프로토 샘플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양산 제품에 많이 적용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왼쪽 메뉴에 있는 키맷에서 나오는 그 패크 같은 경우는 보통 내화학성이 있어서 오일 가스 쪽에 적용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코비스트로 재료 같은 경우는 나일론 W6에 클래스파이가 20% 되어 있고요. 난연재료입니다. 주로 그 유럽에 있는 전차나 이제 기차 쪽에 많이 적용될 계획이 있고, 오른쪽에 빅트렉스의 피크는 이제 항공우주 쪽에 사용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그 PC 난연재료 같은 경우도 이런 열차나 기차 쪽에 그 안에 있는 내부 부품으로 많이 사용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픽스 용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옮기는 용도, 삼천 측정할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용도, 또 그리고 자동차에서 어떤 틈새를 검사할 수 있는 게이지, 또 가공할 때 고정용, 또 가이드, 이제 그런 다양한 용도로 지급 픽스 용도를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요건 이제 BMW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범퍼를 조립할 수 있는 지구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고요. 여러 개의 부품을 한 개로 단일화해서 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또 왼쪽 맨 밑에 보시면 뒷트렁크를 조립하기 전에 사실 리어 램프는 조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 램프 형상을 대놓고 트렁크를 조립해서 그 사이 간극을 확인하는 하나의 그런 게이지로 활용할 때 3D 프린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맨 밑에 있는 그 작업자가 어떤 버튼을 조립할 때 손가락이 무리 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골무를 끼는데 이 손가락을 스캐닝해서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는 이제 엔드 오브 툴인데요. 로봇의 가장 맨 끝단. 지금은 이제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로봇의 끝단 그 엔드 오브 암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형상을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해서 활용하는데요. 3D 프린터로 활용하면 안쪽에 있는 공합 라인이나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안에 내포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나일론 튜브 CF로 적용한 이제 그런 재료가 되겠죠. 생산 라인은 지금 GM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고요. 원래는 3D 시스템 저희 경쟁사 장비로 굉장히 많이 프로토 용도로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분들이 2015년도부터 이제 지급 픽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FDM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툴링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그 GM의 ARC 센터가 있습니다. ARC 센터에서 저희 그 포르투스 장비를 20대를 구매하셨는데요. 그 중에 8대는 툴링 사이트에서 하나의 그 시생산하기 위한 툴링 사이트에서 8대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12대는 전기차와 이제 트럭, 그 대형 차량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이런 그 도어 프레임을 옮길 때 잡아주는 무기입니다. 기존에 금속이었던 것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그건 해민 툴링인데요. 기존에 알루미늄 됐던 것을 ABS로 교체를 하고, 금속이었던 맨 오른쪽에 금속이었던 프레임을 플라스틱으로 교체해서 좀 무게를 좀 경량화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툴링 쪽인데요. 보신 것처럼 뭐 실리콘 툴링, 버큐um 툴링, 또 간이 금형,
또 샌드 캐스팅, 블로우 몰딩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저희 3D 프린터로 하나의 케이스 하우징으로 보통 하나의 툴로 적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레스 용도로 쓰인 건데요. 보시는 이 재료는 PC입니다. 폴리카보넷인데 여기에 그 영광을 집어넣고 프레스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툴로 활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종 제품인데요. 아까 이제 유럽의 열차나 이제 기차, 전차 쪽에 많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페어 파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페어 파트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필요할 때마다 3D 프린터 출력을 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 라이팅 쪽에 센서 하우징으로 쓸 수도 있고요. 범퍼를 그 사고 날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가 출력해서 도색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전차 안에 있는 에어 덕트류 아니면 모니터 케이스 아니면 라이팅 쪽에 케이스 하우징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어 덕트 쪽에 그 다양한 덕트류 그리고 손잡이에 있는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있는데요. 거기는 손잡이면서 USB 충전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때 3D 프린터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기차 내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기차를 정비할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운데 사람이 잡고 있는 것도 3D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입니다. 또 이제 항공기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에어버스에서는 맨 밑에 보신 것처럼 3D 프린팅은 에어버스의 미련 공장이다. 그럴 정도로 항공 산업에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 항공기 내부에는 FST라 해서 불에 타지도 않고 연기도 나지도 않고 독성도 나지 않는 그런 인증을 받은 울템 재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2년 전 사례인데요. 그 미 해군에서 미 정부로부터 그 포르투스 900MC 보시는 장비가 F900 장비인데요. 장비를 5년간 25대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 장비의 주 용도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항공기 부품을 이제 공급하기 위한 건데요. 미 본토가 아니라 각 그 태평양이든 유럽 함대든 함대에 있는 기지에 각 장비를 설치를 해서 공급망을 굉장히 간소화하고요. 또 디지털 제조 시스템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DLP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양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DLP 방식이고 왼쪽에 있는 장비 3대가 있지만 각각의 별도의 장비이고 보면은 맨 밑에 그 재료 트레이가 있습니다. 재료 트레이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고 또 재료 교체하려면 트레이만 변경을 하면 새로운 재료를 교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해상도가 우수하고요. 이것은 재료에 따라서 1시간에 10cm 정도의 가공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가공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여러 개로 이제 서포트로 이어서 높이를 370mm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산용 장비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신 것처럼 20도까지 서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제거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굉장한 다양한 재료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좀 견고한 재료를 이용해서 양산 쪽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DLP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운트류, 굉장히 해상도가 좋죠. 거기에 커넥터류. 그래서 실제 제품의 커넥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제품도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1000개 이하까지는 3D 프린터로 양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재료도 다양성, 또 재료 가격도 굉장히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유체 매니폴드 같은 경우 안에 유체가 흐르는 것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우징류와 브라켓류를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프 방식입니다. 파우더 방식이고요. 파우더에 에이전트를 뿌려서 경화시켜서 쓸 수 있는 방식인데요. 한번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In the same pass, an infrared lamp heats the particles in these areas, causing them to fuse together and form a layer of the part. After a controlled delay, our powder deposition carriage follows. 그래서 도포된 재료에 에이전트를 뿌리고 뒤에서 열로 증폭을 시켜서 플라스틱 파우더를 녹여서 퓨징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새로운 재료를 도포해주는 이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Proven industrial grade piezo electric print heads help keep the jetting fluid flowing freely, circulating at a high rate under a stable temperature for long-lasting.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파우더를 도포를 하고요. 다음에 거기에 에이전트를 뿌리고 에이전트가 사실 이제 IR 램프를 통해서
거의 18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퓨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녹았던 재료 위에 다시 녹아서 계속 적층되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한 번에 228개의 임펠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전체 만드는 시간은 13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밀도는 거의 한 10% 이상 굉장히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에어벤트 그릴 같은 경우도 적층 시간은 거의 13시간 동안 거의 제품을 저희가 충분히 원하는 154개 정도 생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의 밀도도 거의 13% 이상의 밀도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분은 자동차 외관 쪽에 있는 덕튜류나 아니면 그 액상 하우징이나 아니면 커넥터, 사이드미러 이런 브라켓류, 그릴류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내부 쪽에 있는 컵홀더나 아니면 핸들, 카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저희 사프 제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팅을 이렇게 좋아하는가? 사실은 3D 프린팅 이용하게 되면 그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감할 수가 있죠. 또한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 그 오류를 개선하고 바로 출력해서 원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개선에 굉장히 유효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이미 검증되었는데요.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산 제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한 보안 때문에 밖이 아닌 인하우스에서 보통 많이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타시스 저희 장비를 선택하시냐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품 정밀도입니다. 정밀도와 신뢰성, 일관성. 오늘 만드나 내일 만드나 A라는 장비, B라는 장비 어떤 장비를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품질이 나오고요. 또한 프로토 샘플뿐만 아니라 양산품, 툴링까지 한 장비에서 거의 다 대응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맨 마지막으로 어떤 장비의 내구성, 최고의 성능을 갖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스트라타스 장비를 선호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조성건 상무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층 제조 기술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상무님 그럼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핵심 메시지 좀 요약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3D 프린팅이 적층 제조 2.0에 맞게 양산품 쪽에 적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메이커에서 제시하는 재료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저희 장비에서 쓸 수 있는 오픈 머티리얼 라이센스 쪽으로 굉장히 방향이 전환이 되었고 아까 그 패브릭스 보신 것처럼 이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폴리젯 방식이 실제 패브릭스에 출력해서 명품 의류나 신발이나 자동차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조성근 상무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